네, 계속해서 증시 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새해 유망 섹터를 찾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미디어 엔터주에 대해서 리딩 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미디어 엔터주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중국 한학령이 풀리느냐 여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기대감 때문에 미디어 엔터주 상당히 최근에 괜찮았죠. 예. 거기다 또 우리나라 영화 서비스가 중국 OTT에 방영이 개시된다고요. 예.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서 일단 그 한학령이 벌써 한 몇 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풀린다 하다가 벌써 한 6년 됐나요? 예, 거의 한 6년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가 되면서 예. 그 이후로 이제 점점 이제 우리나라 그동안 그 과거에 국내선 방영됐다가 중국 그 OTT 회사들이 그 구매를 했는데 미처 틀지 않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이제 그 중국 본토에 있는 OTT에서 이게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방영이 되면서 일단 이쪽부터 지금 이제 슬슬 조금씩 풀어주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게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엔터 미디어주들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예, 영화는 어떤 영화가 앞으로 그 중국 OTT에 들어가는 거죠? 영화요? 예, 홍상수 감독의 영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홍상수 감독이 했던 그 영화가 이제 또 중국에서도 지금 되고 있는데 일단 영화도 그렇지만 특히나 일단 드라마 쪽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그 이제 보통 한 16부작 정도 되는 드라마들이 예. 그러니까 중국 본토에 있는 OTT사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원체 중국 내에서 파워가 있기 때문에 선구매를 해갔는데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라이브러리식으로 쌓아놓고 있는데 이제 비로소 좀 뚫렸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계속 중국 OTT 내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들이 방영되는 걸 심심치 않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럼 선구매 해갔으면은 그거는 별도로 추가 매출이 더 일어나는 게 있나요? OTT 틀었을 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OTT 그러니까 이제 드라마가 하면 각 계약 조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예. 국내에 관련된 게 있고 글로벌 하게 하거나 아니면 각 지역별 쪼개는데 예. 항상 글로벌 할 때 중국 본토는 예입니다. 그래서 중국 본토는 원체 중국 내에 시민에 그래서 또 시장이 크니까요. 그래서 때문에 글로벌 판권을 팔더라도 중국 본토에 대해서는 그 중국 OT사들에게 따로 파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한한령 있기 전에는 특히나 중국이 아무래도 이제 인구도 많고 우리나라랑 근접했기 때문에 네. 이 관련된 판권이 특히 국내랑 중국 동시 방영 조건으로 한다면 엄청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더 비싸게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기대가 컸다가 이제 한학령 때문에 많이 또 아쉬웠는데 만약 이게 다시 정상화된다면 우리나라 컨텐츠 제작사들에게는 엄청난 추가적인 수입으로 잡힐 겁니다. 우리가 당연히 한번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수혜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됩니까? 그러니까 수혜를 이게 숫자로 치면요. 그러니까 기존에서 중국 본토 관련된 게 만약에 동시방영 조건으로 붙는다면 이게 온전히 다 그 이익으로 꽂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드라마 제작사들 같은 경우에 물론 대형사들은 괜찮지만 중소 제작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좀 국내에서 히트작을 하나만 제대로 이렇게 중국에서 동시방영 조건으로 판다면 회사 자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래서 추후에 좀 더 많은 그러니까 예산을 들어서 더 높은 수준의 드라마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매우 우리나라 특히나 중소 콘텐츠 제작사들에게는 엄청난 기회라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꽉 막혀 있던 중국 시장이 뚫린다면은 우리 콘텐츠 기업들은 사실 한계 비용이 많이 틀수록 이익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기하급수 기업이라고 할 텐데 한번 기대를 할 수 있겠네요.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 눈여겨볼 기업은 어떤 데들이 있습니까? 일단 저는 오늘은 좀 팬 엔터테인먼트 일단 최근에 주목 많이 받고 있는데 그동안 좀 요 한 1, 2년 동안 팬 엔터테인먼트가 좀 시장의 기대 대비 좀 이렇게 많은 작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팬 엔터테인먼트의 이런 새로운 IP들이 출시가 되는데 대표적인 게 꽃선비 열애사 그리고 웹툰 원작 기반의 국민사연 투표 그리고 또 설경구 씨와 김희애 씨가 주연하는 돌풍 그리고 또 이제 여기에 아이유 씨가 주연인 작품 또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주가는 현재 보면 최근 팬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요걸 선반영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도 기대치가 높은 만큼 내년에 방영 예정인 이런 작품들이 흥행에 성공할 경우에는 팬엔터테인먼트 주가는 더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콘텐츠주뿐이 아니고 엔터주도 상당히 관심이 높은데 연말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되고 예. 한한령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국 리오프닝이 더 큰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맞습니다. 좀 활력이 돈다고 봐야겠죠? 예,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은 일단 온라인 이런 그 드라마 콘텐츠 쪽으로 풀리고 있는데 역시나 본격적으로 확실하게 풀리는 거는 우리나라 가수나 이런 연예인들이 중국 본토에 가서 뭐 팬사인회 공연도 하고 예, 공연도 뭐 하고 그리고 CF도 나오고 그게 예. 진정으로 이제 풀리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올해 연말에는 일단 당장에 드라마로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국 본토에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공연하는 거 볼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 뉴스도 나왔지만 중국 왕이 부장이 이제 뭐 방한을 예정하고 있고 그럼 곧 내년쯤에 이제 시진핑 주석도 예. 방한하는 거 아니냐. 근데 뭐 아시겠지만 보통 이런 공산주의 국가들이 처음에 뭐 할 때 이제 뭐 가칭 뭐 한중 우호의 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 각 나라 대표 가수,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와서 공연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첫 스타트를 끊으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그동안 한 근 6년 가까이 막혀왔던 중국 본토 뭐 베이징, 상해, 뭐 심천 이런 데서의 이런 대형 콘서트가 아마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역시나 우리나라 이런 아티스트들이 역시 그 중국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엔터사들도 중국발 실적 추가적인 모멘텀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이란 나라 참 묘한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가 뭐 좀 우호적으로 나가면 오히려 더 세게 나오고 예. 좀 약간 좀 원칙대로 가면 다시 또 우리한테 예. 다가오는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엊그저께 그 BTS의 진이 군대를 가지 예. 않았습니까? 그 멤버들도 차례로 가는 동안에 사실 BTS는 하이브는 결국 BTS다 이렇게 생각을 예. 했는데 이제 BTS가 다른 형태로 그 BTS 매출 그러니까 하이브가 다른 형태로 BTS 매출 감소를 만회한다. 뭐 이런 예. 얘기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래서 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하이브가 원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예. 사명을 변경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말 그대로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에도 거의 뭐 하이브는 거의 뭐 BTS란 공식에서 거의 예. 매출의 대부분이 다 BTS였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격적인 M&A를 통해서 세븐틴이 소속된 기획사도 M&A하고 뭐 예. 각종 이제 그 연예 매니지먼트 레이블 그러니까 기획사들을 M&A해서 이제 현재 보면은 이제 그 BTS가 하이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한 절반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한때 뭐 7, 80%까지 가고 그랬었죠. 거의 뭐 거의 100% 초기에는 100%였고. 100%에서 점점 낮아졌는데 그래서 이제는 한 50% 정도로 점점 비중이 내려가기 때문에 비록 이제 BTS 멤버 진 씨가 얼마 전 입대했지만 좀 당분간은 이제 남은 멤버들이 솔로 활동을 통해서 이 실적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남은 멤버들도 점점 군대 가다 보면 이제 남은 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제2의 BTS로 불리는 세븐틴. 세븐틴 같은 경우는요. 작년에 우리나라 글로벌 앨범 판매 1등이 BTS고 9등이 세븐틴입니다. 아, 9위. 예, BTS에 그걸 가렸을 뿐이지 세븐틴 대단하고요. 엄청나네요. 그다음에 예, 걸그룹인 르세라핌 그리고 얼마 전에 데뷔한 뉴진스 또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일본에서 데뷔한 N팀 예. 그리고 이제 하이브는 내년부터 해서 이제 각 로컬라이제이션이라 그래서 뭐 각 일본 뭐 해외 이런 각 지역의 현지인들로만 예, 그렇죠. 구성된 이런 각 지역별 이런 그 남자 여자 아이돌 그룹 뭐 북미도 포함입니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이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버스를 비롯한 이런 플랫폼 매출 그리고 얼마 전에 신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게임 비즈니스인데요. 게임까지. 예, 처음에는 일단 타사 게임을 가져와서 퍼블리싱 그러니까 유통을 하는데 중장기적으로 이제 자체적인 게임 IP를 개발해서 결국 하이브도 여기 자체 소속된 아티스트를 그 게임에 녹여낸 그런 IP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이브가 좀 탈 BTS를 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타 아티스트들 및 온라인 플랫폼 게임 사업까지 이제 매출처 다변화를 통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최근에 이제 BTS 군립 때 발표된 이후로 오히려 더 주가가 더 바닥을 강세예요. 찍고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예. 하이브란 게 뭐 영어로 벌집이란 뜻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기존의 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말고 각종 M&A한 그런 다른 레이블 거기에 온라인 플랫폼 이런 걸 다 포괄하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 외에 또 엔터 산업에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 뭐 말씀드린 대로 엔터 산업은 내년에 다 좋기 때문에 엔터 상장사들 다 좋은데요.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좀 봐야 될 기업은
주가로 치면 YG 엔터테인먼트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YG 엔터테인먼트가 좀 경쟁 업체인 뭐 하이브, SM, JYP 대비 최근 주가가 부진했는데 이유는 이제 블랙핑크 컴백 이후에 좀 약간 공백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 중에 트레저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 YG 하면은 빅뱅이었는데 이제 그 트레저란 그룹이 코로나 바로 직전에 데뷔를 해서 아쉽게도 코로나 때문에 그 2년 동안을 활동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트레저가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인기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 내년 초에 벌써부터 일본에서 돔 투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트레저의 성장서가 있고 그다음에 내년도쯤에 이제 블랙핑크에 이은 정말 오랜만에 데뷔하는 이 YG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이 이제 데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엔터사들의 주요 대세가 걸그룹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하이브의 뉴진스, 뭐 SM의 에스파, 뭐 그리고 큐브의 여자애들 그런데 그렇네요. 이제 비로소 YG 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이 또 내년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 되고 그리고 좀 YG 엔터테인먼트가 그동안 이런 적자나는 부실 자회사들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도 내년부터 로컬라이제이션, 각 뭐 일본이나 각 동남아나 각 현지 이런 그 아이돌을 런칭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좀 내년부터 본격적인 YG 엔터테인먼트의 이런 회복 및 성장세가 예상돼서 오히려 좀 지금 YG 엔터테인먼트 보셔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은 숨은 수혜주로 디어유를 꼽아셨는데 이 디어유가 어떤 회사입니까? 그러니까 디어유는요 SM 엔터와 JYP 엔터를 비롯한 그러니까 하이브랑 JYP를 제외한 우리나라 엔터사 대부분들이 입점해 있는 이런 그 아티스트 기반의 팬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뭐 이제 여러분 휴대폰에서 버블톡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이제 일정 금액을 내고 유료 구독을 하는 그런 모델인데 이게 왜 한한령에 수혜냐면요. 이게 그동안 좀 시장에 상장한 지 한 1년 좀 넘었는데 아쉬웠던 게 이게 중국 본토에서 아직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본토에서 안드로이드 기반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중국 당국의 허가가 나야 되는데 이제 한한령이 해제되는 분위기니까 이것도 이제 올해 말 내년 초에서 중국 본토에서 디어유 버블톡의 안드로이드 서비스가 오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나 중국은 인구수도 많고 또 원체 이 한류가 세기 때문에 워낙 팬덤이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큐가 늘고 또 그에 따른 부가적인 수익이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SM, JYP 및 그 하이브와 YG를 제외한 국내 대부분의 엔터사들이 여기 입점해 있기 때문에 그 파워로 인해서 한번 디어유가 또 한번 중국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수혜주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은 게임 산업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 내년에 조이시티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는데 그 배경이 뭡니까? 일단 조이시티가 4개의 신규 IP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표적인 게요. 디즈니 나이트 사가라는 게임이 내년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월트 디즈니 IP를 기반으로 해서 이 디즈니와 픽사가 제작한 모든 영화들에 나오는 IP를 그 게임에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년이 월트 디즈니 창립 100주년이랍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 차원에서도 내년에 창립 100주년에 맞춰서 이 게임 또한 같이 이렇게 콜라보, 그러니까 시너지 효과를 나길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 게임 디즈니 나이트 사가가 만약에 내년도에 한번 글로벌 돌풍을 일으킨다면 실적이건 모멘텀이건 조이시티에 좀 한 단계 레벨업 되지 않을까 보고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스타시드 아시니아 트리거라는 서브컬처 그리고 뭐 더 킹 오브 파이터즈 모바일 그리고 프리스타일 풋볼 P2E 버전 등 내년도에 4개의 신규 IP 라인업이 있고 또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도 최근 2년 동안 그 글로벌 모바일 퍼블리셔인 틸팅 포인트에 지급한 마케팅비가 이제 올해 말 내년 초부로 이제 지급이 완료되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개선이 나서 한번 내년도에 좀 조이시티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투자자 여러분들도 뭐 자녀분들이 좋아하는 거 한번 찾아보시면 오히려 그게 투자의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지난 2일 크래프톤이 신작 게임이라고 하는 칼리스토 프로토콜을 출시했는데 이게 뭐 제2 배틀그라운드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와는 달리 주가는 지지부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12월 2일 날 출시가 됐는데 좀 기대됐던 게 크래프톤이 약간 배틀그라운드 하나가 너무에 좀 이렇게 매출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요거를 조금 어느 정도 분산해줄 칼리스토 프로토콜이 기대됐고 또 왜냐하면 이게 개발한 게 이게 그 미국에 있는 이쪽 그 호러물 쪽에서는 글로벌
글로벌 이렇게 인지도가 있는 그런 팀이 제작했기 때문에 기대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막상 출시가 되는데 물론 뭐 게임의 퀄리티는 좋은데 문제가 좀 너무 이게 호불호가 갈립니다. 좋은 분들은 너무 좋아하고 아닌 분들은 좀 아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좀 아무래도 이게 대중성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이게 호불호가 갈리다 보니까 좀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원체 높은 기대 대비 좀 아쉬운 면이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선 반영됐다가 그게 좀 아쉽다 보니까 좀 주가가 다시 또 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게 그렇다고 뭐 이게 게임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좀 너무 높은 기대치 대비 좀 다 약간 2% 부족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없어서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아바타 2가 개봉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앞으로 저 미디어 컨텐츠 업체와 어떤 그 경쟁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시너지가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극장주들이 많이 주가가 오른 게 이제 아바타가 13년 만에 2가 개봉되면서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코로나 때문에 OTT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제 극장 산업은 끝난 게 아닌가, 막 정점을 찍은 게 아닌가 했는데 이번 아바타 흥행을 하면 결과해서 아바타가 1000만을 넘냐 안 넘느냐를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 극장 산업이 아직도 살아 있는지 진짜 만약 아바타 2가 개봉했음에도 극장 이게 관객 수 1000만을 동원하지 못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OTT가 대세지 이제 이런 직접 가서 보는 극장 산업은 이제 점점 저물겠구나 그 시금석이 되기 때문에 특히 좀 시장에서는 이번 아바타가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2D 관람이 아니라 3D, 4D 관람이기 때문에 이 티켓 객단가가 높아서 똑같은 인원에도 훨씬 수익은 높지만 아무리 그래도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영화가 1000만 관객 넘냐 못 넘느냐는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들도 아바타 2의 흥행 성적을 가지고 1000만이 넘냐 안 넘느냐를 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극장 산업의 현실과 앞으로의 미래를 한번 또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켜봐야겠군요. 리딩 투자증권 유성만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